예순 중반의 어느 평범한 남성, 박성준 씨는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아내와의 깊은 교감 끝에 그는 분명히 절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객도, 흔적도, 그 어떤 것도. 그는 당황했고 멍해졌고 곧 깊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이제 나는 남자가 아닌 건가? 그렇게 생각한 그는 그날 이후로 아내의 손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김혜진 30년째 비뇨기과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많은 남성들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고 말 못할 그 경험, 쾌감은 있었지만 전객이 나오지 않았다는 고백. 그 순간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났구나, 내 남자로서의 인생이.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정말 끝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일 뿐일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아내의 눈을 피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드라이 오르가즘, 즉 사정없는 절정이라고 불립니다. 놀랍게도 이는 일정 나이 이상의 남성에게는 제법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변화를 병이나 장애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부정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몸의 변화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절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이고 싶습니다. 이 변화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 몸을 존중하며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드라이 오르가즘이라는 생소하지만 결코 드물지 않은 현상의 배경, 원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복과 적응의 방법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함께 확인하고 서로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당신과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과연 이것은 진짜로 성생활의 끝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야 할 새로운 변화일 뿐일까요?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 걸까? 내 몸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오늘은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신체 시스템이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먼저, 남성의 성 반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은 정객을 만들어내고 사정시 강한 수축 운동으로 정객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전립선이 점점 탄력을 잃고 크기가 커지거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60, 70을 지나며 그 변화는 더욱 두드러지죠. 그렇게 전립선이 약해지면 당연히 정객을 밀어내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 근육, 에너지, 그리고 사정 반세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호르몬은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60대에 들어서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욕이 줄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쾌감은 있지만 정점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몸의 혈액순환 능력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적인 자극이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척수를 타고 말초신경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사정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혈관을 좁게 만들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지게 하죠. 결국 몸은 반응하고 싶어도 반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전립선, 호르몬, 혈관과 신경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절정은 느꼈지만 전객이 나오지 않는 그 낯선 경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남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고장났나 봐요. 병이 생긴 걸까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몸이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도 병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자존감, 부부관계, 삶의 활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해하고 마주해야 할 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남성들이 혼란 속에서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무시한다고 멈추지 않죠. 오히려 무시할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몸을 다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변화된 몸과 다시 연결되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몸의 감각을 다시 깨울 수 있는 따뜻한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가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 몸에 다시 다가갈 차례입니다. 회복은 거창한 치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따뜻한 감각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방법은 병원에서 받는 시술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손끝과 호흡, 그리고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 감각도 없는데 뭘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느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가만히,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세요. 남성의 성 반응은 단지 성기 자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근육, 신경, 그리고 마음까지 모든 감각이 조화를 이루며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그 시작은 따뜻함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따뜻한 수건입니다. 깨끗한 면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 그리고 회음부 쪽에 부드럽게 덮어보세요. 하루 중 긴장이 많이 쌓인 저녁 시간, 샤워 후 침실에서 조용히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 방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굳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줍니다. 몸이 안심했다고 느낄 때 감각은 조금씩 다시 깨어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온욕입니다. 단순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큰 안정을 느낍니다. 특히 반신욕처럼 하체만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은 골반 주위 혈류를 자극하고 신경의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물속에서는 무게감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도가 낮은 조명과 조용한 음악, 은은한 향기까지 더해지면 몸과 마음은 더 빠르게 연결됩니다. 적외선 조명기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로 판매되는 제품 중 안전 인증이 된 적외선 조명은 회음부나 아랫배, 허리 쪽에 일정 시간 조사해주면 근육 이완, 혈류 증가, 신경 자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10분 내외로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손의 접촉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손끝으로 내 몸의 온도와 감각을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의 손길은 자극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성적인 흥분이 목적이 아니라 몸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은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하루만 하고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몸은 반복을 통해 반응합니다. 첫날은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어느 날 문득 몸이 따뜻해지고 숨이 깊어지고
어렴풋한 감각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난 아무 느낌이 없지라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감각은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릴 때 찾아오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과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외면했던 내 몸에게 이제 다시 함께하자고 건네는 인사입니다.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회복해야 할 건 몸의 반사 능력입니다. 특히 사정 반사와 같은 기능은 단순히 자극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수축력, 신경 전달, 혈류 순환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꼭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적인 운동,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이라고 하면 젊은 여성들이 산후 회복을 위해 하는 운동으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케겔 운동은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회복 운동입니다. 특히 사정 반사와 배뇨 조절, 성기 혈류 증가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정확한 부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그 근육, 혹은 방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을 참을 때 조이는 근육, 그게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이 부위를 인식하고 서서히 조였다가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케겔 운동의 핵심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누운 자세에서 시작하는 케겔 운동 변형입니다. 바닥에 눕고 무릎을 세운 후 배에 힘을 주지 않고 숨을 내쉬면서 3초간 근육을 조였다가 다시 3초간 풀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 정도 무리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앉거나 서서 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고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 고령자에게 적합합니다. 여기에 요가 스트레칭을 더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다리를 가볍게 벌리고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골반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건 운동이라는 생각보다는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어디가 뻣뻣한지, 어디가 편안해지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3주엔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2주차부터 몸이 달라진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3주차에는 뭔가 내 몸이 반응한다는 감각이 확실히 느껴진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3주 회복 루틴을 권합니다. 1주차, 누운 자세, 케겔 플러스, 따뜻한 수건요법. 2주차, 케겔 플러스 요가 스트레칭, 플러스 숨 깊게 들이쉬기. 3주차, 케겔 플러스 수건, 온열 플러스 명상 5분 추가. 이 루틴은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하고 집에서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꾸준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죠. 사실 이 운동들은 모두 몸의 감각을 깨우고 반응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선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감각은 돌아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자신이 없을까? 몸은 괜찮아졌는데 마음은 아직 어둡기만 해요. 그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 감정, 심리적인 회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남성분들을 만나 상담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70을 앞둔 박명수 씨. 몸은 건강했고
검사 결과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잘 챙기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각은 있어요. 그런데 아내 옆에만 가면 숨이 막히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이런 이야기는 박명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몸보다는 마음에서 더 깊은 벽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벽의 이름은 스트레스, 불안, 자책감, 수면 부족,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자는 강해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몸이 회복되어도 마음이 여전히 움츠러든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괜히 아내가 실망할까봐 시작도 못하겠어요 라며 자발적으로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나이든 몸이 변하듯 마음도 변화를 겪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리고 조금씩 풀어주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종종 감정 기록지를 권해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오늘 느낀 감정 한 가지를 짧게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괜히 울적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 몸이 반응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 사소한 기록들이 쌓이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성반응을 담당하는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일에 대한 걱정을 계속 안고 있으면 몸은 이완되지 못한 채로 다음 날을 맞이하죠. 감정은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편안한 수면 속에서 가장 잘 회복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밤 자기 전 10분씩 향초를 켜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나는 괜찮다, 나는 천천히 회복 중이다 라는 말을 되뇌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풀리니까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심리적인 안정과 감정 회복은 신체의 기능 회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감정이 경직되면 몸도 움츠러들고 마음이 풀리면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몸과의 연결 못지않게 마음과의 연결도 꼭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의 기반이 다져졌다면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남성의 중심을 지키는 또 하나의 열쇠, 바로 안에서부터 힘을 채워주는 영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리는 남성을 위한 자연 식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몸과 마음의 연결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회복을 지속 가능한 힘으로 바꾸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결국 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몸속에서 채워지는 영양입니다. 다시 말해, 먹는 것이 회복의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몸의 기능을 회복한 많은 남성들에게서 공통된 식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복잡한 보조제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세 가지 영양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네랄로 정자의 질과 양, 사정 기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성욕이 급격히 떨어지며 회복 속도도 더뎌집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 호박씨, 소간, 달걀 노른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굴은 바다의 비아그라라고 불릴 만큼 아연 함량이 높고 섭취 후 에너지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둘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증가시켜 성기능 향상과 사정 반사 회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피로 해소,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두, 아몬드,
땅콩, 현미, 닭고기 가슴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몬드와 호두는 간식처럼 가볍게 섭취할 수 있어 꾸준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셋째는 비타민 E입니다. 흔히 노화 방지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데 비타민 E는 이러한 노화를 늦춰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해바라기씨, 시금치, 브로콜리, 연어,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섭취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에는 현미밥과 삶은 달걀,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이고 아몬드나 호두 한 줌을 간식처럼 챙겨보세요.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시금치나 나물 반찬을 더하고 가능하다면 굴 요리를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녁에는 너무 무겁지 않게 호박죽이나 야채볶음, 연어구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또한 제가 실제 환자분들께 많이 권해드리는 것이 바로 자연 음료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조합 두 가지를 소개드릴게요. 비트 플러스 사과, 펠파스 당근 주스. 비트는 혈류 개선에 탁월하고 사과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며 당근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셋을 적절히 섞어 믹서에 갈아 마시면 아침에 활력을 주는 최고의 음료가 됩니다. 석류차 또는 구기자차 석류는 여성에게 좋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남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며 구기자는 간 기능과 피로 회복에 뛰어난 약재입니다. 자기 전 따뜻하게 마시면 수면질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식단과 음료는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심코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해, 내 감각을 위해, 내 회복을 위해 선택하는 식사. 그 순간부터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회복의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몸에 필요한 영양이 채워지면 기능은 회복되고 자신감도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회복의 순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변수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잠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이 다시 만들어지고 하루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2T를 남겨주세요.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이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함께 연결되는 작은 표시가 되어줄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깊은 수면 속의 회복 메커니즘,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호르몬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끝에서 맞이하는 잠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서 잠은 호르몬을 재생산하고 신경계를 회복시키며 성기능을 복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시간을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고 계세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TV를 켜둔 채 혹은 불안한 생각에 뒤척이며 잠을 청하려 애쓰는 그 습관들 속에서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특히 렘 수면 직전의 깊은 비렘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깊은 수면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수면 시작 후 90분 이내에 충분히 이완된 상태여야 하죠. 그 말은 잠들기 전의 습관과 환경이 호르몬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저는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조언드리고 있어요. 잠들기 전 1시간, 그 시간의 질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 뉴스, 자극적인 정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뇌는 강한 빛과 빠른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한 정보 자극은 뇌를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짧은 호흡 명상을 시도해보세요. 또한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카페인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저녁에 마신 한 잔의 커피가 새벽까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18도, 20도 사이. 이불은 가볍고 포근한 것이 좋습니다. 배에 담요를 하나 덮어주면 내장 긴장이 풀리면서 더 깊은 이완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하다면 자기 전 따뜻한 허브차 한 잔도 추천드립니다. 카페인이 없는 캐모마일, 구기자, 대추차 등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정시켜줍니다. 사실 저도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잠은 약보다 빠르게, 수술보다 자연스럽게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매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비아그라입니다. 잠은 우리의 기억을 정리하고 근육을 회복시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며 무엇보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잠을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당연하게 소비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몸에게 회복할 시간을 제대로 주고 있었는가? 나는 내 생체 리듬을 존중해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시 연결하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기술이나 약이 아닌 나를 믿는 시선, 이 회복의 가장 마지막 퍼즐이라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눠볼게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하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당신은 여전히 남자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관계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감정이 불안정해졌다고 해서 당신의 남성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자다움을 성적인 기능이나 결과로만 평가해 왔습니다. 정객의 양, 사정의 강도, 횟수, 반응 속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런 숫자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예전에 젊은 날엔 몰랐던 몸의 신호들, 나이가 들며 처음 겪는 낯선 감각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남자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기능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스스로를 다시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함께 걸어가는 연습을 제안드린 것입니다. 운동도, 감각도, 식사도, 수면도. 어느 것 하나 단번에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하니까 진짜로 달라졌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철님, 73세, 은퇴한 철도 기관사셨습니다. 그분은 첫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년 넘게 기관차만 몰았지 제 몸은 몰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거장도 없이 그냥 달리기만 했어요. 그분은 처음엔 본인을 고장난 기계처럼 표현하셨습니다. 감각도 없고 자신감도 바닥이고 아내의 손길도 두려웠다고요. 하지만 석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제는 제 몸이 어디서 쉬고 싶은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 손 잡을 때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마음을 다시 연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는 걸 그분을 통해 다시금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은 변합니다. 감각도, 반응도, 속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땐 몰랐던 감정의 깊이, 관계의 온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따뜻해지고 천천히 그리고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수건, 온욕, 적외선 조명 등으로 감각을 다시 깨우는 방법을 소개드렸고 누워서 천천히 조이는 골반적은
운동과 부드러운 요가 스트레칭으로 반사 능력을 회복하는 루틴도 알려드렸습니다. 심리적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감정 기록, 수면 습관 개선,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는 시선의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굴, 호박씨, 달걀, 아몬드, 현미처럼 자연식 속에 숨은 아연과 아르기닌, 비타민 E를 통해 몸속부터 생기를 되찾는 영양관리법, 테스토스테론이 회복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인 깊은 잠의 중요성도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빠르게 변화를 가져오는 비법이 아니라 하루하루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연결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용기를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나를 돌보고 기다리고 연결하는 시간 속에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만의 방 안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한마디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 진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걷는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